이 기업들은 모두 인간을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테슬라, 클라르나, IBM, 듀올링고 등 수많은 회사들이죠. 이들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을 지나치게 자신했지만 이제 대부분은 조용히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기업들은 이토록 인간을 대체하는 데 집착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의 일자리는 아직 모두 AI에게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가장 이상한 점은 이 AI 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가장 큰 재앙 중 하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를 위해 2017년의 일론 머스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언어 모델 같은 AI는 아니었지만 전체적인 실험 과정은 매우 유사합니다. 그는 기계를 만드는 기계라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능한 한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테슬라 공장. 하지만 잠시만요. 대부분의 자동차 공장이 그렇지 않나요? 로봇은 인간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거의 모든 자동차 공장은 이미 로봇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당시에도 이미 수십 년 동안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공장은 로봇과 인간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효율성,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동화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모델 3를 위한 거대한 공장은 지구상에서 가장 로봇 중심의 조립 라인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거의 전부가 로봇 공학이죠. 또한 모델 3가 출시되면서 테슬라의 큰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중산층 고객을 위한 230마일 주행거리에 35,000달러짜리 전기 세단이었죠. 하지만 대량 생산은 곧 많은 수의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스크는 이 자동차의 제조 공정이 효율적이고 빠르고 지속적이기를 원했습니다. 목표는 매주 5,000대의 모델 3를 2017년 말까지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는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곧 2,500대로 떨어졌고 다시 2,000대로 내려갔습니다.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차들이 공장 문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테슬라는 온갖 종류의 병목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시스템 통합 합청 업체, 즉 배터리를 만드는 기계였습니다.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테슬라는 전체 제어 소프트웨어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기계는 하루에 2번씩 고장났고 휠웰 라이너를 생산 라인으로 들어올리는 기계는 일주일에 4번이나 고장났습니다. 앞좌석을 삽입하는 로봇은 하루에 최대 5번까지 고장났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공장에서 로봇은 한 달 이상 고장 없이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기계에 대한 예방 정비를 많이 하지 않았고 기계가 워낙 많다 보니 문제가 누적되었습니다. 생산 라인은 거대하고 복잡한 병목 현상의 장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은 자동차 자체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로 알려져 있지 않으며 테슬라가 모델 3에 많은 신기술을 적용하면서 로봇 기술은 형편없는 수준에서 재앙적인 수준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일론은 우리는 모델 3에 너무 많은 신기술을 한꺼번에 집어넣었어요. 이건 단계적으로 했어야 했죠 라고 전했습니다. 2018년이 되자 테슬라는 목표치에 훨씬 뒤처져 있었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018년에도 테슬라는 지난 9년간 손익 분기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파산은 실제로 다가올 위협이었습니다. 테슬라가 파산에 얼마나 가까웠냐는 질문에 일론은 가장 가까웠던 때는 딱 한 달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모델 3 양산은 오랫동안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이었어요. 2017년 중반부터 2019년 중반까지 생산과 물류의 지옥이었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것이 재앙이었습니다. 기계를 만드는 기계가 무너지고 있었고 테슬라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죠. 일론의 승부수는 그의 모든 사업을 파괴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사람들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일론은 사실상 모든 걸 갈아엎었습니다. 로봇 대부분을 없앤 상황에서도 테슬라는 여전히 엄청난 수의 자동차를 만들어야 했죠. 그래서 테슬라는 임시 생산 라인을 빠르게 세웠습니다. 일명 스프렁 프로젝트, 거대한 텐트 형태의 조립 라인이 주차장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로봇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자동화가 실패한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모델 3를 조립하고 있었죠. How close to death did you come? Within single-digit weeks. 22 hours a day? I think. How many I hours? was working, so 7 days a week, sleeping in the factory. I worked in the paint shop, general assembly, body shop.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생산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마침내 테슬라는 모델 3를 좋은 속도로 출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산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해답은 자동화를 늘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일론은 이 실패에 대해 매우 솔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트윗했었죠. 네, 테슬라의 과도한 자동화가 실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 실수였습니다. 인간은 과소평가됐습니다.
이건 AI 붐이 일어나기 전의 일이지만 자동화의 한계와 그 취약점이 어디서 드러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곧 수천 개의 기업들이 같은 아이디어를 시도하게 됩니다. 비단 단순 노동뿐만 아니라 지적 노동의 대체를 말이죠. ChatGPT. Maybe you've heard of it. If you haven't, then get ready, because this promises to be the viral sensation that could completely reset how we do things. 챗GPT가 등장하고 이어서 메타 AI, 클라우드, 제미나이, 그록 같은 다른 대형 언어 모델들도 속속 출시되자 수많은 업계 종사자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소프트웨어, 예술, 음악, 글쓰기, 고객 지원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은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죠. 이게 내 일을 대체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리더들은 이제 진짜 AI의 시대가 왔다고 확신했고 이제는 인간이 떠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CEO들은 이제 AI 우선의 미래가 도래했다고 선언했죠. 그 목표는 더 높은 효율성, 더 많은 수익, 그리고 무엇보다 낮은 비용. 그중 가장 대담했던 기업은 바로 후불 결제로 유명한 클라르나였습니다. 클라르나의 CEO인 세베스찬은 챗GPT에 큰 감명을 받았으며 클라르나가 오픈 AI의 최애 실험지가 되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어디로 향하는지 감이 오시죠? 2023년 클라르나는 신규 채용을 동결했고 대대적인 정리 해고를 시작했습니다. 직원 수는 5,000명에서 3,800명, 그리고 다시 2,000명 이하로 줄어들었죠. 직원들의 불안은 커져갔지만 세바스찬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AI 챗봇이 고객 문의의 3분의 1을 처리하고 있다고 자랑하며 첫 달 700명의 고객 서비스 직원을 AI가 대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대규모 해고를 자연스러운 이직이라고 표현했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AI는 이미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하지만 클라르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호주의 통신사 텔스트라는 AI 전환 과정에서 2,800명을 해고했고 캐나다 전자상거래 대기업 쇼피파이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경영진은 모든 팀의 새로운 인력이나 자원이 필요한 경우 그 일을 AI로 할 수 없는 이유부터 설명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기업들이 AI로 비용 절감을 진행하는 동안 그 뒤에선 또 다른 문제가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수많은 CEO들이 이 새로운 혁명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마이크 카우프만, 프리랜서 플랫폼 파이버의 CEO도 있었습니다. 그는 유출된 사내 전체 이메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AI가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것입니다. 심지어 제 일도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이건 파이버가 AI 서비스 중심으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하고 AI 중심의 마케팅 캠페인을 론칭한 이후의 일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예시는 다음 기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IBM입니다. 이 기술 대기업은 직원 8,000명을 해고하고 모두 AI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 고객 응대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인사과 역할이었고 IBM은 인사 담당자 대신 AskHR이라는 AI 기반 챗봇을 도입했습니다. 이 AI는 문의에 답변하고 문서를 처리하며 휴가 승인 여부까지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이력서를 AI가 검토하는 것도 모자라 휴가까지 AI가 승인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하지만 IBM은 괜찮다고 주장했죠. 전체 직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와 감언은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AI에게 직업을 뺏기는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빅테크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타코벨은 드라이브스루 주문을 AI 음성 시스템으로 교체했고 2023년에만 500개 지점에서 이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례 중 가장 이상하고 가장 예상 밖에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혹시 듀오링고를 모르는 분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듀오링고는 게임처럼 언어를 배우는 앱입니다. 그런데 이 앱 엄청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죠. Get you there quicker. Language learning is hard, so we made it fun. 이 세 캐릭터는 온갖 곳에 등장하고 듀오링고의 밈, 애니메이션, 마케팅 스턴트는 수천만 뷰를 기록하며 마케팅 성공 사례로도 꼽힙니다. 듀오링고는 정말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발표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듀오링고 역시 AI first 전략을 선언했습니다.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루이스 보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제고해야 합니다. 인간을 위한 시스템의 소소한 변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그는 메모 말미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듀오링고는 여전히 직원들을 깊이 아끼는 회사로 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AI로 대체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듀오링고는 이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AI 시대에도 대체할 수 없는 건 바로 구독자 여러분입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기업들이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이후 그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MIT 연구진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AI 도입 사례는 수익 급등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 경우는 고작 5%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5%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연구의 주요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19세, 20세 창업자들이 이끄는 스타트업들은 1년 만에 매출 0에서 2천만 달러까지 성장시켰습니다. 딱 하나의 고충에 집중하고 이를 제대로 해결하며 그들의 툴을 사용할 줄 아는 기업과 현명하게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대기업도 잘 해내긴 했지만 나머지 95%는 통합에 실패했죠. 대부분 기업의 경영진들은 AI를 그냥 플러그 앤 플레이, 즉 플러그에 꽂기만 하면 되는 도구처럼 취급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AI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챗GPT는 개인에게 맞춰 일하는 방식엔 꽤 잘 적응하지만 그걸 거대한 기업의 시스템과 워크플로우에 적용하려면 훨씬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은 AI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클라우드나 챗GPT를 도입하는 건 느리고 어설프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 교육이 필요한데 직원들은 그걸 어떻게 써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조사기관 올그뷰는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AI로 사람을 대체한 경험을 물었는데 무려 55%가 그 결정을 후회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후회의 현실적인 사례들을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클라르나의 대규모 해고와 CEO의 당당했던 발언들을 기억하시죠? 그럼 이제 그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클라르나는 다시 사람들을 뽑고 있습니다. 해고했던 700명의 고객 지원 직무도 포함해서요. 왜일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클라르나의 품질은 직원들을 AI로 대체한 뒤 떨어졌습니다. 클라르나의 CEO는 이렇게 말했죠. 비용이 지나치게 우선순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품질이 낮아졌죠. 쉽게 말해서 돈 아끼려다 망한 셈입니다. 놀랍지도 않죠. 그리고 후퇴한 건 클라르나만이 아닙니다. IBM의 임원진은 새로 출시된 에스크 HR봇이 생각했던 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것을 금세 깨달았고 더 복잡한 HR 상황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IBM은 곧 해고했던 직원 중 다수를 다시 고용했습니다. 어떤 케이스들은 그냥 이상하기만 했습니다. Welcome to Taco Bell. What can I get started for you today? Can I get 18,000 water cups, please? Okay. What can I do for you? 다른 예로는 고객이 마운틴듀를 주문했는데 AI가 계속해서 무슨 음료를 원하는지 물어본 경우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품목을 추가한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중복 결제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타코벨은 AI 시스템의 규모를 약간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기업은 결과가 실망스러워서 다른 기업은 사용자의 반발 때문에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듀오링고의 AI 퍼스트 정책은 사용자들에게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용자들은 품질 저하를 체감했고 앱 리뷰와 SNS를 통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듀오링고의 뉴스를 보고 구독 취소했어요. 영어 스페인어 강의에 AI 콘텐츠가 들어갔는데 퀄리티가 형편없었어요. 다른 리뷰들로는 우리는 AI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 만드는 콘텐츠를 원해요. 안녕 듀오 650일 넘게 연속 학습했는데 뉴스를 보고 나서 이렇게 무의미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CEO는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내가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며 정규직 직원을 해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죠. 하지만 여전히 듀오링고는 AI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왜 AI가 인간을 대체하지 못했을까요? 대부분의 CEO와 리더들은 완벽한 회사라는 환상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마냥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회사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들고 싶은 건 당연하니까요. 그래서 경영자들은 늘 자동화와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엔 더 깊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AI는 안 좋다, 인간은 좋다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취약성에 관한 겁니다. AI는 효율성을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우 취약함을 드러냅니다. 겉보기엔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것 같은 이 AI 시스템들과 자동화 도구들은 사실 굉장히 깨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테슬라 공장에서 로봇 몇 대만 고장나도 전체 생산 라인이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고객이 18,000개의 물컵을 요청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죠. 가장 약한 연결고리가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키거나 생산 라인의 병목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간은 충격 흡수 장치와 같은 방식으로 회사에 회복력을 부여합니다. 뭔가 잘못되면 우리는 적응하고 변화하며 대응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HR 문제에도 뉘앙스를 이해하고 그것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직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닐 수 있고 누군가 물컵을 많이 달라고 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과소평가되었다. AI가 모든 종류의 일을 할 수 있을지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올그뷰 조사에 따르면
51%의 경영진들이 재교육이 AI 시대의 핵심 전략이라고 믿고 있으며 41%는 직원 교육을 위해 R&D 예산을 늘렸다고 응답했습니다. 결국 직원을 해고하고 AI를 그냥 플러그앤플레이처럼 쓰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도구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올바른 방향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저는 논답이었고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이야기들을 논리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